자, 그러면 우리 한번 2-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점 A를 지나고 뭐에 평행한 거야? DB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대. 자, 원래 있던 도형이 ABCD라고 하는 이 도형이 있었어. 맞아? 근데 이 상황에서 뭐야? BD라고 하는 대각선과 평행한 친구를 우리가 그어준 거지. 그 다음에 연장선과 만났으니까 우린 새로 만들어진 AEBD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사다리꼴이라는 것만 명심하고 스타트를 하자. 그 상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은요, 사각형 ABCD의 넓이가 30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DEC의 넓이가 궁금하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까지 맞죠? 그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은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이 친구가 있잖아. 이 친구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에 DEC라고 하는 DEC 어딨니? DEC 어딨니? 요거. 우리는 이 친구의 넓이가 궁금하잖아. 그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쪼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쪼갤 거냐? 뭐야, 지우개 어디 갔어? 자, 나는 이 삼각형을 두 개의 부분으로 쪼갤 거야. 일단 DB에다가 우리가 이 선분을 그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넓이는 우리 그대로 남겨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DB1라는 우리 이 사각형에서 확인을 해봐. 이 삼각형에서 확인을 했을 때 어때? 1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개의 평행한 거 위에 놓여있는 하나의 점이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점을 그대로 A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넓이를 만들어도 우리는 EBD의 넓이랑 차이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뭐가 됐어? 사각형의 넓이랑 동일해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얘의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30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쪽이에요. 5-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있다고 합니다. 요 놈의 넓이가 80이래요. 일단 우리 뭐라고 주어져 있어?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평행사변형의 특징부터 한번 봐보자. 내부에 있는 어떤 점에서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 내부에 어떤 점에서 찍어서 1, 2, 1, 2를 해도 어때? 얘네 두 개의 합과 얘네 두 개의 합이 동일했었지. 그지? 그리고 또 어때? 내가 대각선 두 개를 그려서 확인을 해봤어도 어떻게 됐었어? 절반, 2등분 했었다는 거. 우리 이것만 좀 기억을 한 상태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거 ABE의 넓이지만 이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아. 내가 얘를 혹시 평행하지 않아 보이니까 AB랑 평행하게 1을 지나게 하나를 그려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그렸을 때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랑 여기의 비율 관계가 동일하겠지. 여기랑 여기의 크기도 동일할 거니까 우리는 얘랑 절반의 관계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우리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AE랑 ED의 길이, AE의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고 ED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 대충 5대3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치? 자, 우리는 이 친구만 한번 봐보자. 이 친구만.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친구만 한번 볼 건데 어때? 원래 있던 평행사변형의 높이에서 변화가 없어. 근데 뭐만 줄어들었어? 밑변의 길이가 원래 만약 8이었다고 하면 5로 줄어들었네. 맞아? 즉 원래 넓이가 80이었잖아. 원래 넓이가 80이었는데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야? 8분의 5만큼으로 변경을 한 거지. 그게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려낸 이 부분인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또 그걸 뭐 한다는 거야? 절반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린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25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평행선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있을 거야. 뭐냐면은 아까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용할 겁니다. 뭐야? 내가 대각선을 그렸을 때 넓이가 어떻게 된다? 절반이 된다.
맞아? 그러면 어때? 아, 우리 ABD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40이 됐겠지? 그지?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이 큰 삼각형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된다? 5대 3의 비율로 밑변을 쪼개주니까 동일한 과정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냥 순서를 어떻게 반대로 바꿔서 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66쪽이네요. 66쪽에 5번 문제 한번 봐보시죠. 자, 페이지 66쪽에 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랑 BC가 평행한 사다리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사다리꼴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우리가 O라고 한대요. 그지? 그리고 뭐라고 주어져 있어? AO랑 OC의 비율이 1대2라고 주어져 있고요. OBC의 넓이가 28이라고 할 때 우리는 DOC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했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우리 AD랑 BC에 대해서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지. 그러면은 우린 요거에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기는 할 겁니다.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의 길이가 1대2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OBC의 넓이만 알고 있잖아. 자, 우린 여기의 넓이를 알고 있고 또 뭐랑 뭘 알고 있는 거야? AO랑 OC의 비율 관계가 1대2라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 당연한 말이지만 ABO의 넓이는 당연히 OBC의 얼마만큼이겠어? 절반이겠지. 아,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넓이를 2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의 넓이가 몇이 되는 거야? 그러면 14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DOC의 넓이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사다리꼴의 특징에서 이렇게 대각으로 그었을 때 얘랑 얘가 어땠어? 동일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4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사다리꼴의 특징 말고 또 평행선으로도 이해를 해야겠지. 뭐야? 앞에 있는 두 개가 요렇게 평행한 상태에서 당연한 말이지만 요 친구의 넓이랑 이 친구의 넓이는 동일할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28이라고 하는 친구를 제외해 주는 거니까 14가 된다는 것까지 요거 한 번만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도 넘어가가지고 68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뭐야, 떨궜어? 뭘 떨군 거야? 샤프심? 자,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뭐야? 각 A의 그리고 각 C의 이등분 선들이 각각 BC 다른 데랑 만나는 점을 우리가 E랑 F라고 한대요. 그쵸?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AB의 길이가 12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AD의 길이가 현재 1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라고 주어져 있니? 아, 각 B가 60도라고 할 때 일단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민승아, 각 D가 몇 도야? 60도요. 우린 D에 대해서 60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주아야, B가 60도고 D가 60도네. 우리는 A의 크기를 몇 도라고 할 수 있어? 여기 A의 크기 평행사변형에서 몇 도일까? 120. 그치? 우린 여기가 120도야. 근데 어때? 내가 각 이등분선을 날렸네. 그럼 여기가 당연히 몇 도겠어? 60도. 60도, 60도? 60도. 정삼각형이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60, 60, 60 정삼각형이었겠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는 BE의 길이가 12, FD의 길이도 12라는 거를 우리가 무조건 인지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어때? 당연하게도 AE의 길이가 몇이야? 12. EC의 길이도 몇이야? 12. 12. 전체 길이가 16이었으니까 여기 몇이야? 4. 여기 몇이야? 4. 그럼 우린 둘레의 길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마무리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다음 12번 문제 한번 가보자. 11번도 해줄까? 32라고. 32. 그랬냐? 왜요? 요거 4, 12, 12, 4 8 12하고 더하면 20 아, 32 평행사 그 2등분 사다리 거리였나? 그걸 그랬어요. A, B, C, D.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야 내가 직사각형에서 만들 거구나. 여기서 뭐라고 했어? 각 ABD. 내가 대각선을 그었는데 이 대각선에 대해서 2등분선을 날렸다는 거야. 맞아요? 이해됐지? 대각선에 대해서 2등분선을 날렸으니까 우린 당연한 말이지만 어때? 얘랑 얘는 뭐 하겠어? 평행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평행하다는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행한 관계까지 만들었어. 그랬더니만 만들어진 사각형 EBFD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마름모라고 주어져 있네. 우리 마름모의 구성 요건은 뭐였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였지. 그리고 이미 얘네 두 개는 우리 평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뭐만 인지해도 되는 거야?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만 인지해도 되는 거고, 또 뭐야?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여기까지 됐어? 우리 이것만 좀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BFD의 크기인가? BFD? 여기 있구나. 우린 이렇게 BFD의 크기가 궁금한 상태다 라고까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잠깐만 일단 요거 너네 틀린 거 표시만 좀 해놓고 하자.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린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는 동일할 겁니다. 두 개가 엇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그지? 그리고 어때? 우리 마름모라고 했잖아. 새로 만들어진 도형이 우리 이렇게가 마름모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어때? 일단 이쪽의 크기랑 이쪽의 크기가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이건 마름모의 대각선의 특징이잖아.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때? 여기의 크기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우리 한 각의 크기를 바로 몇 도라고 할 수 있어? 30도. 맞아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 바로 여기로도 넘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몇 도? 30도. 그러니까 우리는 BFE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 바로 120도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그 밑에 있는 12번 문제 한번 가보자. 요거 누가 질문했지? 원진이요. 원진이. 오케이. 자, 얘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일단 뭐라고 주어져 있어? 평행사변형이야.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랑 여기의 관계성을 파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맞지? 그럼 우린 뭘 얘기할 수 있겠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넘어. 여기 몇 도? 또 여기도 몇 도? 여기 60도. 깜짝이야. 자, 어때? 30이랑 60이네. 30이랑 60이 합이 몇이야? 90. 그러면 여기는 직각이네.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마름모로 바뀌지. 맞아? 그럼 어때? 여기로 그대로 가져와서 30. 이해됐죠? 자, 우리 18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문제 한번 보자.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AC라는 친구랑 D라는 친구가 평행하다라고 이미 주어져 있고요. AB라는 친구랑 BE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수직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때 내가 궁금한 건 뭐야? A, B, C, D의 넓이가 궁금해. 맞아? 일단 보니까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사실. 그지? 어떤 모양인지 모르잖아. 얘가 사다리꼴일 수도 있고 사다리꼴이 아닐 수도 있고 난 명확히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난 이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ACD라는 친구의 넓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만은 난 명확하게 알아. 왜? AC랑 D가 평행하잖아. 그래서 우린 그대로 이 D라고 하는 좌표를 쭉 이동시켜서 E로 이동시킬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삼각형이 뭘로 나와? 요렇게 나오지. 맞아? 이 두 개는 넓이가 동일할 겁니다. 요 주황색과 요 초록색의 넓이가 동일하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넓이가 뭘로 바뀌는 거야? A, B, E. 여기까지 맞아요? 우리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때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고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12. 높이가 몇이야? 6인 친구니까 우린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36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연습이 많이 필요해. 이건 반복해야지 평행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이건 반복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어. 다음은 19번이야. 19번. 자, 이거는 내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에서 요거는 외워줘야 돼. 알겠지? A에서 수선의 발을 하나만 내려보자.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랬을 때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랑 얘가 평행할 거야.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그럼 우리 요 A를 어디로 가져올 수 있어? 여기로도 가져올 수 있겠지? 그지? 가져오면 넓이가 뭘로 바뀌어? 그지? 근데 우리 요거 절반은 뭐의 절반이랑 똑같다고 했지? 요거의 절반이랑 넓이가 동일했었지. 맞아? 요거 외워왔지? 그지? 그러면 어때? 피타고라스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민승아, 17의 제곱이 몇이니? 344. 네. 15의 제곱은? 네. 220고요. 근데 나머지 16 아니에요? 어? 뭐가? 아니네. 빼면 몇이야? 빼면요. 한 65에서 64요. 얘는 뭐야? 8에? 그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몇이야? 8. 8에 64 나누기 2하면 32. 알겠지? 요거는 꼭 기억해줘. 다음 20번. 아, 왜 이렇게 땡이 너무 재밌었어. 미안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48인 평행사변형 ABCD가 존재한다고 해요. 자, 우리 ABCD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주어져 있다고? 넓이가 48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뭐 한대? BE의 길이랑 EC의 길이가 5대 3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점 1을 잡아주고서 뭐야? AE의 연장선과 DC의 연장선을 교점을 F라고 얘기를 해주겠대요. 여기까지 됐죠? 괜찮지? 그때 내가 궁금한 게 뭔지 한번 보니까 BFE 요거의 넓이가 궁금하다고 하네. BFE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러면은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시작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시작은? 그지? 평행사변형이 스타트가 돼야 돼. 근데 어때? 우리는 AB라고 하는 친구랑 DF라고 하는 친구가 이미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맞아?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요거. 이거 넓이 몇이야? 48의 절반이니까 24지. 맞아? 근데 어때? 평행선이네? 쭉 밀어버려야겠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 뭐의 넓이도 알고 있는 거야? ABF의 넓이를 알고 있어. 맞아, 아니야? 맞지? 우리 ABF의 넓이가 몇인 걸 알고 있는 거야? 24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 또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응?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요?
우리 또 비율 관계 하나 주어져 있잖아. 우리 5대 3이라고 하는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비율 관계. 우리가 비율 관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 한번 지금 해봐. 살짝. 여기까지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또 이용을 하면은 또 어떤 걸 또 만들 수 있을지. B랑 이 C의 관계가 5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린 어떤 거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AB 응? 뭐라고? AB의 넓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B, E? 그지? 우리는 A, B, 제대로 말하면은 A, B, E랑 여기서 사실 우린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네 두 개를 뭘로 가지는 친구에 대해서야? 밑변으로 가지는 친구밖에 몰라. 맞아? 밑변으로 가지는 친구밖에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노란색에서 봐야 된단 말이야. 맞아? 이 노란색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노란색의 넓이가 몇이었어? 24였지. 그거를 8등분한 것 중에서 5개를 가져가겠대. 맞아? 그럼 이 초록색의 넓이가 몇인 거야? 15. 그지? 그 상태에서 어때? 이 주황색도 24였는데 나는 이 주황색에서 초록색을 제외한 게 궁금하네. 그럼 그대로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어. 한 변의 비율 관계랑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너네 아직 닮음 안 배웠잖아. 그지?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친구는 웬만하면 밑변이 될 수밖에 없어. 밑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밑변으로 뒀을 때 어떠한 관계가 또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면은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7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71쪽에 우리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일단 뭐라고 주어져 있어? 마름모라고 주어져 있어. 맞아? 우리 마름모의 특징은 어때? 모든 내변의 길이가 같고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때 점 O가 두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아 너는 90도겠구나. 너는 모든 각이 90도인 친구겠구나 라고 좀 인지를 해줄 거고요. 또 뭐야? 점 꼭지점 A에서 CD에 내린 추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해됐지? 그리고 또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DCB, DBC구나. DBC의 길 크기가 36도라고 할 때 우리는 X랑 Y의 뭐가 궁금한 거야? 합이 궁금하다 라고 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 뭐 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좀 바로바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일단 마름모라는 거의 특징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는 일단 모든 각도를 일단 대충 웬만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몇 도야? 여기 몇 도야? 그럼 어때? 72도, 72도지. 맞아? 그리고 마름모는 어차피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의 각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몇 도예요? 180-70이 나누기 2.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여기가 54도라는 거 아마도 인지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린 각도 X에 대해서는 54도라고 조금 쉽게 아마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맞지? 그지? 좋아, 이해됐나? 우리 아마도 여기까지는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 너네가 헷갈렸다고 하면 이제 이 Y가 헷갈렸겠지? 그지? 그럼 이 Y를 좀 어떻게 구해야 될까 나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 Y가 뭐랑 동일할 것 같아? 나는 얘랑 동일할 것 같거든? 맞지? 얘랑 동일하겠지? 근데 우리 얘 크기 몇 도야? 36도잖아. 여기 몇 도야? 90도잖아. 그러면 여기 몇 도야? 54. 그지? 그럼 어때? X도 54도, Y도 54도였으니까 우리 얘네 두 개의 합을 108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다음 우리 유형 3번 보시죠. 유형 3번이 아니지. 3번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EBC가 정삼각형이라고 할 때 우린 BED의 크기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정사각형이었어. 정사각형이었어. 얘가 몇 도야? 얘가 몇 도야? 당연히 여기가 몇 도겠어? 여기 맞지? 그리고 어때? 90도였으니까 여기 몇 도야? 30도. 여기 몇 도야? 30도. 우리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마 캐치를 하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한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난 또 이 얘기도 할 것 같아.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요놈의 길이랑 요놈의 길이가 동일하겠네. 맞지? 근데 어때? BC의 길이는 BA랑 똑같잖아. 그지? 그럼 어때? 얘랑 얘의 길이가 같구나. 무슨 삼각형이구나?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맞아요? 그럼 우리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 즉 전체가 150도였을 거고 나누기 2 하니까 몇 도야? 여기가 75도겠구나. 이해됐어요? 그지? 그럼 어때?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도 몇 도야? 75도. 그러면 우린 나머지 AED의 크기를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150도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뭐 잠깐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진짜 개인적으로 지금 날씨에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이게 존경이 맞아요. 이제 선생님은 못해요. 선생님은 그걸 하면은 회복이 안 돼. 저번에 한번 겨울에 오랜만에 런닝이나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잠깐 뛴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그때 이후로 이랬나? 그건 아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추울 때 몸을 딱 거세게 바깥에서 움직이잖아요. 약간 관절이 아파요. 살짝 뛸 때 무릎이 좀 아픈데 생각을 하면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운동을 좀 안 하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일단 페이지 76쪽 한번 펴시고요. 페이지 76쪽 우리는 닮은 도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무엇인가가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요, 조건이 필요를 할 거야. 당연히 조건이 필요를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린 사과 두 개가 보통 뭐 하다고 해? 그냥 똑같다고 하나? 그치? 닮았다고 하나? 너네 사과가 두 개 있으면은 사과 1, 사과 2라고 하진 않잖아. 사과한테 이름 붙여가지고 엘리자베스야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가 닮았다 아니면 똑같다라고 할 때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사과라는 건 뭐야? 사과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디에서 난 사과, 어느 농장에서 난 사과라고 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애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합동에 대해서 배웠어. 합동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지? 변의 길이가 같을 때 SSS, ASA, SAS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우리는 합동의 조건들에 대해서 배웠잖아. 맞아? 얘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도 비슷하게 생긴 얘들은 뭐라고 할 건데?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닮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닮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그거랑 비슷해. 합동과 비슷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요, 대응변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대응되고 있는 변, 우리가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냐면요, 대응각이라고 하는 친구.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웬만하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겠어? 각은 변 두 개가 모이는 지점이잖아. 즉 변 두 개가 모인다, 선 두 개가 만난다, 점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대응 점까지 우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면서 닮음에 대해서 배워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도형 두 개를 한번 봐볼게. 자, ABC라고 하는 도형을 얘기를 할 거고요. DEF라고 하는 친구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기는 하지만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한번 해주자. 오케이?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요거 두 개의 각이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얘네 선생님이 색칠한 거, 이거 두 개의 관계가 뭐의 관계인 거야? 대응각의 관계인 거야.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BC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와 EF라고 하는 길이가 닮았어. 그럼 얘네 두 개를 뭐라고 하는 거야? 대응변. 오케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또 우리 그냥 점 B랑 E에 대해서 보면은 대응점까지. 우린 이렇게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라는 의미의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 합동은 어떻게 했었지? 같다. 맞아? 이걸 썼었잖아. 그럼 요거 말고 우리는 닮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각형 ABC라고 하는 친구와 삼각형 DEF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되어 있다?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게 뭐라고? 닮음의 기호인 거야. 닮음의 기호. 우리가 이 친구를 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닮았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뭐야? 삼각형 ABC가 삼각형 DEF랑 이렇게 짝대기 3개? 이거 뭐야? 합동. 그럼 이건 뭘까? 넓이. 그치? 얘는 우리가 넓이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넓이가 같음을, 등호는 넓이가 같음을, 이거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뭐 3등호라고 하자. 3등호라는 친구는 뭐라고?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걸 의미를 한다. 그리고 닮음 기호는 뭐라고? 그냥 말 그대로 두 개가 닮았다. 오케이? 그래서 대응하는 점, 대응하는 편, 대응하는 각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른 것도 있어요. 없을 거예요. 너네가 배우는 선에서는 이게 마지막 기호예요. 더 이상 도형에 대해서 너희가 더 많은 기호를 배우진 않아.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사실 닮았다랑 똑같다랑 넓이가 같다 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것 때문에 그거 말고는 이제 배울 수 있는 도형은 없을 겁니다. 너네가 나중에 위상학을 배우게 되면은 배울 수도 있어요. 위상학. 몰라도 되는 거 있어요. 진짜 몰라도 돼요. 진짜 몰라도 돼요. 내가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너네가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대학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봐보자. 우리는 이번에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 대응하는 점에 대해서 다 볼 거야. 자, 원진이가 한번 해줄까? 우리 C라고 하는 친구랑 닮아 보이는 거 어디에 있어? F. 그지? 그럼 우린 뭐라고 하는 거야? C랑 F가 대응점이구나. 맞아? 네. 그럼 주아야, 점 B는 뭐랑 닮았을까? 그지? E랑 대응점이겠지? 그럼 A의 대응점은 어디야? D겠지?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이번에 민승아, AC랑 대응하는 변은 어디야? DF? 나 BF라고 들어서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어. 여기까지 맞아? 그럼 지우야, AB에 대응하는 변은 어디야? 그지? 그럼 당연한 말이지만 BC에 대응하는 친구는 F일 거고. 맞아? 그러면은 각 C에 대응하는 친구는 누구겠어? 각 F, 각 A는 당연히 각 D랑 각 B는 각 E랑 대응하겠지. 이해됐어? 이거 대응하는 거를 잘 찾아야 된다. 알겠어? 대응하는 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닮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랑 뭐가 대응하는지, 뭐랑 뭐가 대응하는지 진짜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잘 잡고 가세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페이지 77쪽에 2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 문제 2번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A, B, C, D랑 E, F, G, H가 뭐하대? 닮았대. 이미 닮은 상태야. 맞아?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배울 것 중에서 닮은 B라는 친구를 한번 배울 거야. 닮은 B. 자, B. 일단 비율이 있네. 그지? 나 앞에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설명하는 거. 비율이 있어. 그지? 우리는 B라는 친구는 웬만하면 어디에 많이 쓰냐면 길이에 비해 많이 쓴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우리 닮은 B라는 거는 웬만하면은 대응하는 변 사이의 관계야.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 웬만하면은 닮은 관계에서는 변 사이의 관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대응하는 변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닮은 B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90도. 어차피 닮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A가 몇 도겠어? 100도. 그지? 그리고 C가 몇 도겠어? 70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닮은 도형 두 개에서는 대응각의 크기가 같구나. 알겠어? 대응각의 크기가 같구나. 그러면은 원진아, H가 몇 도야? 응. 100도. 100도. 여기까지 맞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이제 얘기하는 게 닮은 B야. 어때? BC라고 하는 친구랑 FG라고 하는 친구가 뭐야? 대응변이지. 맞아? 얘네 두 개의 관계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4대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이건 무조건이야. 얘가 4대 6이라는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적으로 또 다른 대응변 AB랑 EF의 비율 관계도 내가 얘를 X라고 설정을 했을 때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4대 6과 X대 4가 또 동일하게 무조건 나와야 돼. 이해됐어? 요거 살짝 외워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6X
16. 즉 x를 우리가 몇이라고 할 수 있다? 3분의 8.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우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그럼 닮은 비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4대 6. 얘를 우리가 약분까지 해주면 2대 3이라고 우리가 닮은 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얘를 왜 우리가 정확히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도형이 있어. 맞아? 자, 도형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1cm 늘리고 1cm 늘렸어. 오케이? 그러면 어때? 얘가 이렇게 동일한 모양으로 옆으로 왔겠지. 맞아? 그리고 어때? 동일하게 플러스 1만큼 늘렸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해됐어? 그리고 어때? 얘도 우리가 동일하게 플러스 1만큼 늘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가 삼각형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 얘는 명확하지 않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의 변의 길이를 늘릴 때는 일정한 길이 관계로 늘릴 수가 없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변의 길이를 2배씩 늘린다. 변의 길이를 1.5배씩 늘린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변에 일정한 관계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의 도형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는 무조건 비에 대한 관계로, 비례식에 대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근데 닮음이라는 거 어떻다고 했어? 도형이 모양 자체가 똑같은 거야. 생김새가. 근데 뭐만 다른 거야? 크기만 다른 거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변의 길이가 변화를 할 때는 비율 관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나온다? 닮은 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한 변의 길이가 이만큼 늘어났어. 비율 관계로 늘어났어. 그럼 다른 변도 똑같은 비율 관계로 늘어나야지 모양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우리는 이 모양을 좀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체도형입니다. 입체도형에서도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게 없어. 그냥 뭐만 얘기하면 돼? 아, 그냥 이 입체도형이 닮았구나라고 주어져 있을 거야. 맞아? 그럼 닮았구나라고 주어졌네? 그럼 뭐 찾아야 돼? 대응하는 점이 뭘까? 대응하는 각이 뭘까? 대응하는 변이 뭘까? 알겠어? 동일해. 우린 이걸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좀 찾아주면 좋을까? 민승이가 한번 찾아볼까? 아, 일단 문제 다 주어져 있기는 해. A랑 대응하는 점 뭐야? A요. A 프라임. C랑 대응하는 거? B랑 대응하는 거? B 프라임이겠지.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럼 우리 닮은 B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우리 AC라는 변과 대응하는 변이 뭐야? 민승이가 계속. A 프라임 C 프라임. 여기까지 맞지? 그때 어때? 얘네 두 개의 길이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6대 9. 자, 요거 절대 바뀌면 안 된다. 작은 거에서 6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B 그리고 큰 거에서 9라고 한 거지. 맞아? 근데 갑자기 쓸 때 여기 먼저 써서 갑자기 Y 대 5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맞지? 자, 확인해보자. 그럼 6대 9라고 했어. 그럼 우리 닮은 B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5대 Y. 나누기 3, 나누기 3. 아, 2대 3. 그지? 우리는 2대 3이라고 마무리, 최대한 약분을 해준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닮은 B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 x 대 10이라고 하는 친구의 닮은 B가 몇이겠다? 2대 3이겠다. 난 이거 이렇게 풀어. 얘가 어차피 3이 12가 되려면 곱하기 몇 해야 돼? 4 해야 되지. 그지? 그럼 x가 몇이겠어? 8이겠지. 난 이게 좀 더 예쁜 것 같아. 이걸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때? 우린 또 y도 구해야 되니까 또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5대 y랑 동일하지. 얘는 바꿀 때 좀 귀찮잖아. 그냥 곱해버리세요. 어때? 5, 3, 15가 2, y구나. y가 몇이야? 2분의 15더라. 이해했습니까? 자, 이것만 인지하면 되는 거야. 입체도형에서도 닮음은 어떻다? 동일하다. 왜냐하면 입체도형은 어때? 평면들을 이어 붙인 거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평면으로 만든 친구이기 때문에 평면의 성질은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이 성질만 좀 가지고 넘어갑시다. 자, 페이지 아예 넘어갈게요. 우리 페이지 80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우리 필수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4번입니다. 페이지는 몇 쪽이야? 80쪽. 우리 페이지 80쪽에 필수 문제 4번 한번 봐보시죠. 자, 일단 내가 푸는 거 한 번만 봐줘요. 자, 삼각형 ABC라는 친구랑 삼각형 DEF가 닮았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때 뭐가 궁금해? 아, 두 개의 닮은 비가 궁금해. 뭐라고 주어져 있어? 4랑 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린 얘는 아마 1대2라고 좀 우리가 빠르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또 어때? ABC라고 하는 둘레의 길이가 16이라고 주어져 있네. 자,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AB의 길이가 X, AC의 길이를 Y라고 하면은 당연히 DE의 길이가 몇이겠어? 2X, DF의 길이가 2Y일 거야. 맞아요?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어때? 둘레의 길이는 그대로 뭘 가져가는 거야? 닮은 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 아, DEF의 둘레의 길이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6의 그대로 2배 32였구나.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넓이를 봐야겠지. 자, 넓이가 좀 중요해. 넓이가 정말 중요해. 자, 한번 봐보자. 우리 제일 처음에는 직사각형에서 보는 게 제일 간단하니까 우린 직사각형을 예시로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지? 좀 낮게 그려야겠다. 혹시 이거 안 보이는 사람? 없지? 괜찮아?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변의 길이를 m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 한 변의 길이를 n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맞아? 나 이 친구를 닮은 도형을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나 여기한테 각각 2를 곱해보자. k를 곱해보자. 맞아? 내가 각 변의 길이를 k만큼 곱했을 때 넓이가 몇이니, 민승아? 직각삼각형이야. K 제곱 플러스 K 제곱 M 여기까지 맞지? 맞아? 어때? 내가 닮은 비에 대해서 k만큼 늘리니까 어떻게 바뀌었어? k제곱. 제곱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야. 맞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는 뭐도 확인해야겠어? 삼각형도 확인해야겠지. 맞아? 자, 요거 되게 중요해. 앞에다 봐줘. 자, 삼각형에 대해서 볼 거야. 오케이? 삼각형에 대해서 볼 거야. 우리는 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은요. 자, 한 변의 길이를 m이라고 할 거고요. 높이를 우리가 h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됐어? 우리는 비율 관계가 뭐라고 했어? 모든 비를 늘려버리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어때? 얘의 비율을 k만큼 늘렸다는 거는 당연히 이 h의 길이가 어떻게 됐겠어? k만큼 늘어났을 거야. 맞아? 그럼 얘의 넓이도 어떻게 변화해? k제곱만큼 변화해. 맞아? 결국에는 뭐야? 내가 일정한 비율 관계로 늘렸다는 거는 둘레의 길이, 우리 겉에 있는 그냥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증가하는 거야? 그대로 증가하지. 그 비율 관계를 맞춰서. 근데 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거에 제곱에 대한 비율 관계를 따라가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닮은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으로 주어져 있어? 1대2지. 맞아? 길이의 비가 1대2야. 그럼 우리는 넓이의 비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몇 대 몇? 1대4. 맞아. 그냥 제곱해버리면 돼. 1의 제곱, 2의 제곱인 거야. 이해됐어? 요거 진짜 잘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린 그대로 ABC의 넓이가 6이라고 했을 때 DF의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4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해돼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알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필수 문제 5번 한번 가보시죠. 자, 방금 생각해봐. 자, 우리가 방금까지는 평면도형에 대해서 봤어. 평면도형. 맞아? 근데 얘가 뭐가 됐어? 입체도형이 됐네. 넓이는 똑같을 거야. 왜? 넓이는 뭐였어? 길이에 비해 제곱이었지. 이제 새로운 게 나온다. 왜? 입체가 생겼으면 뭐가 생겨? 부피가 생기지. 그지? 자, 부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입체 도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자, 원래 한 변의 길이가 m, n, h였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정한 비율로 늘릴 거야. 얼마만큼 부피의 변화가 생겼니? k의 세제곱. 맞아? 그럼 부피의 b는 뭐야? 아, 길이의 b의 세제곱의 관계를 띠겠구나.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걸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 우리 두 삼각기둥 사이의 닮은 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원진이가 얘기해줄까? 몇 대 몇이야? 3대4. 그지? 우리는 3대 4라는 닮은 비를 가지고 있어. 맞아? 그럼 우리 넓이의 비는 몇이야? 원진? 9대 9대 16. 16. 그럼 부피의 비는 몇이야? 27대 64. 맞아.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어때? 삼각기둥 B의 건널비야. 더 큰 거의 건널비가 32구나. 맞아? 그럼 얘가 어떤 기울관계다? K 대 32인 거야. 맞아? 나 얘 2배 할래. 왜 16이랑 30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맞아? 그리고 어때? 삼각기둥 A의 부피라고 주어져 있어. 아, A의 부피가 81이구나.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Y라고 얘기를 해놓을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때? 몇 배 한 거야? 3배 한 거지? Y는 몇이겠어? 64한테 3배 한 거니까 192.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이해돼안돼? 할만하지? 오히려 이게 더 할만할 것 같은데 앞에보다. 이 부분은 좀 외워놓기만 하면 되게 편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페이지 82쪽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페이지 82쪽으로 넘어가서 4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82쪽에 4번. 아이고. 너네 그것만 알고 넘어가라. 원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닮음입니다. 원은 무조건 닮음이에요. 모든 원은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닮음이에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구도 닮음입니다. 자, 아마 마무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높이가 20이었던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었어. 그지? 근데 그거에서 얼만큼 부은 거야? 높이가 12가 되도록. 어때? 이 친구랑 이 밑에 있는 물이랑 이 그릇이 닮았을 거 아니야? 맞아? 일단 이 두 개는 닮았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그 상태 생각을 하는 거야. 높이의 비가 20대 12구나. 그지? 12대 20이라고 할까? 높이의 비가 12대 22구나. 즉, 우린 닮은 비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 4로 나눠주니까 우린 3대 5라는 친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닮은 비라고 아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부피의 비율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부피의 비율. 맞아? 즉, 뭐 해주면 돼? 세제곱 해주면 되지? 민승아, 세제곱 한번 해줄까? 부피의 비. 9대 27대 125. 여기까지 맞아요? 우리 부피의 비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뭐 해준 거야? 그대로 세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지? 맞아? 그랬을 때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릇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가 54라고 할 때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은 얼마나 더 부어야 하니? 맞아? 더 부어야 하는 양은 어디지? 여기에 부피 아니야? 그지? 우리 이거 부피 어떻게 구했어? 원래 도형에서 밑에 있는 거의 부피를 빼주면 나왔었지. 너네 사각 뿔 때 구하는 거 배웠잖아. 뿔 때 구하는 법. 맞아? 뿔 때 부피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원래 부피가 있어. 채워진 것만큼 빼면은 남은 것만 채워주면 되겠구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그대로 얘기 한번 해보자. 지금
그릇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54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부피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K라고 얘기를 했을 때 27에 대해서 우리가 곱하기 2 두 배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50. 아, 전체 그릇의 부피가 250이었구나. 그럼 내가 더 채워줘야 되는 거 어때? 현재 채워져 있는 물의 부피인 54를 제외해 준 거. 지금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96만큼 더 채워줘야 해겠구나. 이해됐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세제곱센티미터까지 조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서는 이제 우리 삼각형에 대해서 닮음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삼각형의 닮은 조건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겠어? 당연히 합동 조건에서 시작을 할 거야. 자, 민승아. 아, 너무 민승이만 불렀다. 괜찮아? 네. 오케이. 합동 조건 3개 불러주세요. SSS 세배 같은 거랑 SAS, 우리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 원래는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얘가 이제 닮은 관계가 좀 바뀌어요. 뭐냐면은요, 여기에서는 어때? SSS는 세변의 길이가 같은 거였지. 맞아? 이젠 요게 뭘로 바뀌냐면은요, 세변의 B가 같아요. B가 같아.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3, 5, 5라고 쳐보자. 오케이? 오케이? 요거랑 우리 닮은 도형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6, 10, 10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어때? 3대 5대 5지. 3대 5대 5. 얘도 어때요? 3대 5대 5랑 동일하죠.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변에 대해서 길이의 비가 각 삼각형 안에서야. 삼각형 안에서 길이의 비가 같으면 뭐라고 한다? SSS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다음 SAS 닮음은 뭐냐? SAS 닮음은 뭐냐? 원래 이거 뭐였어? 두 변의 길이와 그거에 대해서 끼인 각이었지. 맞아? 얘는 이거야. 두 변의 길이의 B와 각의 크기가 같다야. 알겠어? 두 변의 길이의 또 뭐야? B가 중요해. 맞아? 대신 요거 ASA에서는 하나가 빠져. 뭐가 빠질 것 같아, 원진아? 맞아. 얘는 우리가 AA 닮음이라고 해. 왜? 우리는 두 각을 알고 있으면 다른 한 각도 알고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어? 대응하는 세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대로 한번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바로 봐보자.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우리는 뭐랑 뭐가 닮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우리가 닮다의 기준은 뭐냐면요. 일단 내 눈에 보기에 닮았더라가 처음이야. 굳이 내가 보기에도 안 닮았는데 비교하면 이상한 거잖아. 예를 들어 얘랑 얘 비교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지. 맞아? 일단 내 눈에 보기에 닮았더라. 그래가지고 비교를 했더니만 진짜 닮았더라가 제일 좋아. 알겠어? 난 그런 의미에서 내 눈에 제일 처음 들어오는 거는 DEF라고 하는 친구랑 PQ월이야. 왜냐면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뭔가 모양새도 비스무리해. 그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 넓이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 2, 3, 4. 맞아? 얘도 어때? 2, 3, 4. 아, 얘네 두 개는 닮았구나. 무슨 닮음이야? SSS 닮음이구나. 이해됐어? SSS 닮음이구나.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까? 자, 이번엔 또 닮은 거 봐보니까 나 ABC라는 친구랑 또 뭐가 들어와? 아니지. NOM이지. NOM. 맞아? 얘네 두 개가 뭔가 모양이 비스무리해. 그지? 그래서 보니까 어때? 35랑 55. 내가 두 각을 알고 있네. 두 각을 알고 있네. 그럼 여기 몇 도야? 90도. 아, 내가 세 각을 알고 있어. 근데 얘 어때? 35도, 90도, 55도. 어때? AA 닮음이겠지.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 얘네 두 개는 AA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요 친구 두 개 봐보세요. 남은 거 두 개.
어때? 한 각의 크기가 같아. 그지? 그럼 얘네 두 개가 닮으려면 어때? 그 한 각을 둘러싸고 있는 얘 있지? 그 두 변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비율의 관계가 같아야 되는 거야. 맞아? 몇 대 몇이야? 1대 2. 몇 대 몇이야? 1대 2. 아, 닮았구나. 이해됐습니까? 얘는 그럼 뭐야? SAS 닮음. 이해됐습니까? 이거 두 개,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목이 너무 아프다. 너무 힘을 줘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 다음. 이제 우리 닮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뭐 해야 돼? 응용해야겠지. 응용해야겠지. 우리 필수 문제 2번에 1번 먼저 보면서 이 응용 관계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린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x에 대해 x의 길이, x의 값을 구하고 싶다고 하니까 우린 여기서 또 이제 닮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당연히 우리가 닮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웬만하면 가장 큰 거를 먼저 보세요. 알겠죠? 자, 가장 큰 걸 한번 봐보자. ABC. 맞아요? 어때? 뭐라고 주어져 있어? 길이가 6, 10, 9야. 맞아? 그지? 우린 비리 관계가 이미 몇 대 몇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6대, 10대, 9라고 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어때? 여기 뭔가 잘린 게 있네. 잘린 게 있어. 그럼 이 잘린 거를 통해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얘를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 ABD. 왜? 각도 A를 공유하고 있어. 맞아? 맞지? 각 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A를 공유하고 있어? 각 A가 똑같아? 그럼 옆에 끼어있는 두 개 보면 되겠다. 맞아? 얘네 두 개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6대 4. 즉 3대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나 큰 거에서도 요거 관계 봐야겠다. 어때? 짧은 거랑 긴 거잖아. 맞아? 요거의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으로 주어져 있어? 9대 6으로 주어져 있지. 여기가 9, 여기가 6이잖아. 맞아? 9대 6은 몇 대 몇이야? 3대 2네. 비율 관계가 똑같다. 맞아? 즉 뭐야? 큰 삼각형 ABC랑 ABD가 뭐겠구나? 닮았겠구나.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대응변 얘기해보자. 대응변. 대응변. 누구한테 물어볼까? 주아야, 우리 가장 큰 삼각형 BC랑 대응하는 변이 뭐지? BC랑 대응하고 있는 변. 여기가 B랑 D야. A고. 뭐가 닮았을까? 대응하고 있을까? BC랑 대응하고 있는 거. 이거 무조건 찾아야 돼. 맞아. X. 즉 BD가 우린 닮았다고 대응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은 지우야, 우리 AB 가장 큰 거의 AB야. 가장 큰 거의 AB는 뭐랑 닮았을까? 작은 거에. 맞아. AD랑 대응하고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지? 그러면 우리 AB랑 AD를 이용해서 우린 닮은 B를 얘기할 수 있을 거야. AB의 길이가 몇이야?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AD의 길이가 몇이야? 4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닮은 삼각형 ABD랑 ACB라고 하는 친구의 닮은 B가 6대 4. 즉 우리는 3대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얘가 뭐랑 동일해야 돼? BC랑 BD의 비율 관계, 즉 10대 X랑 동일할 거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린 그대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0, 3X.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는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3분의 20이라고 얘기해야 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해돼요? 이렇게 우리 닮은 B에 대해서 꼭 잘 찾아가야 돼. 알겠지? 자,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보시죠. 자, 뭔가 이번에 원진이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진이가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문제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거 뭐라고 했어? 가장 큰 거.
맞아? 자, 가장 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 A, B, C. 그지?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게 하나가 추가가 됐네. 뭐야? D, E가 추가가 됐지. 그지? 얘를 확인했을 때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B라고 하는 친구를 공유하고 있구나. 그지? 그리고 또 어때? 뭔가 또, 맞아. 직각이라는 친구가 동일하네. 어때? 두각의 크기가 같아. 무슨 닮음? AA 닮음이라는 거지. 맞아? 그럼 이제 우린 이미 닮음인 거 알았어. 그러면 뭐가 대응변인지 확인하면 되겠다. 왜? 우린 닮은 B를 이용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길이를 좀 알고 있는 걸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나는 뭘 이용하면 좋을까요? BC. 그래, BC 이용하자. BC랑 닮은 게 뭐야? BC의 대응변. BD. 우리는 BC랑 BD가 닮은 B의 관계를 뗄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 왜? 둘 다 B변이니까. 맞아? 그럼 얘가 몇 대 몇이야? 2대 1. 우리는 20대 10. 즉 2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X잖아. 즉 X를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뭘 확인해야 돼? 가장 큰 변에서 AB의 길이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맞아? 즉 얘가 뭐랑 동일한 거야? AB의 길이 B 10 플러스 X. 얘가 뭐라고? AB.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진이 계속 AB랑 닮은 건 뭐야? 응? B, BE. 그치. 몇이야? 8.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거 두 개 곱한 거 10 플러스 X라고 하는 친구가 요거 두 개 곱한 거 몇이야? 16이랑 동일하구나. 맞아? 즉 우리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미안해요. 뭐 한 거야? 6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알겠지? 순간 누전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너네가 잘 생각해봐.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봤었지? 방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어때? 한 각을 공유하고 한 각이 직각인 순간에 얘는 무조건 뭐였어? 닮음이었어. 닮음. 닮음이었지? 맞아? 그러면 우리 필수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자. 요거 그림에서 봐봐. 어때? 이미 ABC가 뭐야? 직각삼각형이야. 그지? 근데 A에서 뭘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어. 맞아요? 그랬더니만 어때? 이미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지. 이미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지. 그치? 자, 공유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어. 두 군데. 그러므로 뭐야? ABC랑 ABD랑 ADC 총 3개의 삼각형이 닮은 관계인 거야. 알겠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전부 다 AA 닮음으로써 다 같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X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좀 빠르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우린 닮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뭘 이용해야겠어? 나는 아마도 ABD라는 친구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또 뭐야? ABC라는 친구를 우리는 또 한 번에 이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내가 여긴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긴 거랑 짧은 거에 대해서 비율 관계로 가도 되는데요. 이건 또 여기서 계속 전화가 오네. 어제도 여기서 왔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이 아니면 받아봤을 텐데. 이 정도면은 뭔지 궁금하긴 해요. 뭐지? 자,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해보자. 너네가 닮음일 때 두 개의 삼각형 관계에서 봐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똑같은 삼각형 안에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 알겠지? 그래도 그냥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왼쪽이 이제부터 삼각형 ABC고요. 오른쪽이 이제부터 삼각형 ABD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닮은 B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오케이? 빗변부터 한번 봐보자. BC 빗변. 우리는 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때? 작은 거의 빗변 우리는 1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어때? 큰 거에 대해서 각 B와 공유하고 있는 빗변이 아닌 친구를 우리가 12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작은 거에서 어때? 빗변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거 몇이야? 8.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우리 얘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2, 144. 얘가 몇이야? 8x. 즉 우리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8?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봐보자. 바로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자, 얘도 어때? 같은 각 하나 공유하고 있고 90도야. 맞아? 당연히 뭐라는 거야? 모조리 닮았다. 맞아? 얘네 두 개는 뭐다? 모조리 닮아있는 친구구나.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지?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x. 그럼 우리가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좀 이용하면 좋을까? 당연히 큰 거 대 작은 거일 거 아니야. 맞지? 자, 빗변부터 한번 봐보자. 빗변이 뭐예요? x 플러스 3. 큰 거의 빗변이 x 플러스 3이지. 작은 거 a, b, d로 한번 가볼게요. a, b, d의 빗변은 몇이에요? 6이죠. 맞아? 그리고 어때? 큰 거에서 a를 공유하면서 빗변이 아닌 친구를 우리가 6이라고 할게. 맞아? 다시 뭐라고? a를 공유하면서 빗변이 아닌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뭐가 나와? 6제곱이 3 곱하기 x 플러스 3의 관계가 나와. 맞아? 이해돼? 안 돼?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요거 잘 기억해. 뭐라고? 6제곱이 3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알겠지?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자, 3번 보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 요거 바깥에 있는 친구 아무것도 모르지. 그지? 우린 바깥에 있는 친구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나는 이번에는 요거 ABD라는 친구랑 ABC라고 하는 친구 이 두 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오케이? 자, 빗변이 아닌 것 중에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거의 관계를 볼게. 몇 대 몇이야? x 대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짧아 보이는 거의 관계도 한번 봐볼까? 몇 대 몇? 6 대 4야. 맞아? 얘는 어떻게 나와? 6제곱 4x 6제곱 4x 맞아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닮은 비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다 닮은 비에서 나온 관계야.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앞에 하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빗변이 아니야. 빗변이 아닌 다른 하나를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 대 얘 길이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은 뭐야? 요 놈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구나. 오케이?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인 거야. 이해됐어? 요거 아까 전에 밑에서 우리 문제 풀 때 닮음으로써 증명했어. 알겠지? 닮은 관계로 우리가 증명을 했었으니까 이거 꼭 명심하고 계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어때? 마지막 것도 선생님이 아까 닮음으로 얘기를 했지? 맞아? 어떤 관계였어? 짧은 것 대 짧은 거의 비율 관계랑 긴 것 대 긴 거의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우린 얘가 어떻게 나온다? 수선의 발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였구나. 이해했어? 이해됐지? 이거 진짜 명심하고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 빨리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3-2번 문제 한번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3-2번) 풀었어? 원진?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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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지우는? 나왔어? 주아는? 아직 안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주아? 요거 이해되는데?
자, 앞에 한번 봐보시죠. 자, 이거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 뭐였어? 내가 어떤 거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뭘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어. 맞아? 그리고 어때? 이 수선의 발을 내린 거의 길이를 알고 있네. 그럼 뭐라고 했어? 요거의 제곱은 얘 대 얘를 곱한 거야. 맞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몇이라고 할 수 있어? BD의 길이가 그냥 그대로 9였구나. BD의 길이가 36이요. BD의 길이가 그대로 9였구나. 그지? 그러니까 얘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우린 넓이니까 1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즉 39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요거 외워주세요. 요거 외워주세요. 기왕이면. 사실 난 개인적으로 난 선생님은 안 외우고 있긴 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 풀 때 비율관계 쓰는 게 좀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너희는 이런 걸로 기분 좋아하지 말고 외우세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필수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페이지는 87쪽이에요. 자, 그냥 이거 뭐야?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겠대.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겠대. 자, 그냥 그림 한번 보세요. 활용을 어떻게 해요? 네? 어디에 쓸모가? 자, 이거 되게 쓸모 있었어요. 이거 엄청 쓸모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닮음이라는 게 언제 처음 나왔는지 명확하게 모르는데 약간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은요, 옛날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피라미드가 있어요. 누가 물어봐요. 이 피라미드의 넓이는 몇입니까? 라고, 높이는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줄자리 툭 떨궈볼 수도 없잖아. 맞아? 누가 슈퍼맨이 있어가지고 여기 날아가지고 재는 게 아니면 잴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닮음입니다. 예를 들어 해가 이렇게 떠 있어. 여기 대충 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뭐가 만들어져? 그림자가 만들어졌겠지. 그랬더니만 그림자의 길이가 막 이렇게 나온 거야. 맞아? 그때 막대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꽂아버리는 거야. 막대를 꽂았을 때 막대의 그림자와 끝과 피라미드의 그림자의 끝이 일치해. 맞아? 그럼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랑 이 그림자의 끝과 피라미드 사이의 거리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정도는 상정해야 돼. 그 정도 상정해야 돼. 내가 이 정도의 거리를 알고 있어. 그리고 대충 이 그림자,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도 우리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뭘 알고 있는 거야? 그 막대의 비율과 피라미드 사이의 거리의 비율 관계. 그지? 그리고 어때? 막대의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겠다. 맞아? 이게 닮음이야. 닮음을 실생활에서의 활용은 사실 이게 나오는 거야. 내가 잴 수 있는 거의 높이를 재기 위해서 닮음을 쓰지 않아. 닮음은 내가 못 재는 거의 높이를 재기 위해서 씁니다. 그냥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확인을 한번 해보자. 내가 방금 말한 게 그대로인 거야. 어때? 우리 그림자라는 거는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 꽂혀. 맞아? 직선으로 꽂혔어. 그러면 어때? 요 친구랑 당연히 이 큰 친구가 닮음 관계겠지? 맞아? 그럼 무슨 말이야? 너가 2대 8이구나. 맞아? 그럼 여기의 비율 관계도 몇이겠어? 2대 8. 4배의 관계를 띠겠구나. 그럼 우리는 1.5의 4배 몇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끝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이게 닮음이야. 닮음이 나온 이유는 내가 잴 수 없는 거를 재기 위함이야. 재기 위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걸 언제 실생활에 쓸 수 있을까? 자, 다음 우리 5번 문제 풀고 나서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단어를 끝내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숙제가 안 하면 단어를 끝내는 거예요. 그죠? 단원을 끝내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 단원을 끝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내가 문제를 지웠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삼각형 ABC 프라임. 얘와 뭘 물어봐? 닮은 게 뭐야? 맞아? 얘랑 닮은 게 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ABC 프라임이 어딨니? ABC 프라임. 여기까지 맞지? 자, 이거 몇 도야? 90도. 그지? 자, 요거 몇 도였어? 얘가 여기로 왔네? 그지? 그럼 이거 관계 기억해야 돼. 요거랑 뭐가 같아? 요거. 그지? 요거랑 뭐가 같아? 요거. 각 두 개가 같다. AA 닮음이었구나. 맞아? 뭐가? 요거. 맞아? 근데 기왕이면은 맞춰서 써. A랑 대응하는 게 뭐야? D. 그지? B랑 대응하는 게 뭐야? C 프라임. 그리고 E. 이해됐지? 이렇게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닮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점까지 맞춰가지고 써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문제에서 뭐가 궁금한 거야? C'과 E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네. 맞아? 아이고, 목소리 뭐야? 얘가 궁금한 거야, 얘가. 맞아? 이해됐지? 근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어? AB의 길이가 몇인 걸 알고 있어? 8인 걸 알고 있어. 맞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어때? D랑 C' 사이의 거리가 몇인 걸 알고 있어? 4라는 걸 알고 있어. 4. D랑 C' 4.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지? 자, 그럼 우린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길이의 B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2대 1이구나. 맞아? 얘가 뭐랑 뭐로 인지하면 좋겠어? 얘는 B변의 길이니까 요거 B변의 길이로 확인하면 되겠지? 맞아? 요거의 길이는 뭐랑 동일해? 요거 BC의 길이랑 동일하니까 그대로 우리 10cm. 맞아?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대 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마무리하면 몇이야? 10은 2X더라. 즉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5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페이지 90쪽에 8번 문제입니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얼른 풀어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마도 닮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찾아야 돼. 꼭 찾아야 돼. 근데 일단 뭐가 보여? 너네가 보자마자 알아야 돼. 뭐가 보여? 나 지금 X를 구할 거잖아. PD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PD를 이루고 있는 뭘 봐야 돼? 삼각형을 봐야 돼. 왜? 너네 삼각형밖에 안 배웠어. 혹시 사각형 배웠어? 안 배웠잖아. 삼각형이 최초야. 웬만하면 우리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
삼각형이 변이 제일 적기 때문에 변수도 가장 적어. 알겠지? 자, 삼각형을 한번 봐보자. x를 변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 하나밖에 없어. 뭐야? 그지? 그러면 이 친구랑 뭘 찾아야겠어? 닮은 관계인 친구를 찾아야겠지. 왜냐면 얘는 합동이긴 한데 우리 합동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 그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AB의 길이가 6이라는 거. AD의 길이가 8이라는 것만 알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써야지. 맞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한번 써보니까 뭐야? 얘도 90도 아니야? 그지? 90도가 두 개네? 심지어 각도 D를 공유하고 있어. 뭐가? 삼각형 ABD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즉 우리는 뭐라는 거야? 아, 삼각형 ABD랑 삼각형 OPD가 닮았겠구나. 맞아?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이거 적어주시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삼각형 ABD라고 하는 친구랑 얘네 두 개가 자, 닮았어. 뭐랑 닮은 거야? 삼각형 OPD.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닮아 있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비리관계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봐볼까? 나는 AB의 길이 알고 있어. 그러려면 뭐도 알고 있어야 돼? OP의 길이 알아야 되지. 맞아? 비리관계 쓰려면 앞에 한번 봐줘요. 어때? AB를 쓰려면 우리는 OP를 알아야 돼. 근데 혹시 여기 OP 아는 사람? 없지. OP 모르잖아. 아, 그럼 얘 아니겠다. 오케이? 그럼 다음 거 한번 봐볼까? BD를 쓰려면 뭘 알아야 돼? PD를 알아야 되네. PD가 몇이야? X야. 아, 쓰긴 해야겠다. 맞아? 그리고 어때? BD는 몇이야? 5의 2배니까 10이지. 맞아? 즉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10대 X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이해됐어? 마무리. AD랑 뭘 써야겠어? OD 한번 써볼까? AD는 뭐야? 아, 8이야. 나 알고 있어. OD는 몇이야? 5야. 나 이미 알고 있어. 맞아? 아, 내가 알고 있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우리는 이 부분까지 무조건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8x가 50이구나. x가 몇이었다? 4분의 25였구나.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